중3 심화 과정에 대해서 중3 심화 과정이라는 건 과연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학습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심화 과정을 다룰 때는 중학교에서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이차함수, 포물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삼각비하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직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이차함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원,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고 어떤 내용들을 알아야 심화 과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차 함수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삼각비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고, 세 번째는 2차 함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2학년 과정에서 1차 함수를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죠. 직선 y 꼴 ax 플러스 b 해서 a를 기울기, b를 y절표.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들어가는 게 평행이동이죠.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1 그럼 요런 세 개의 직선을 보면은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를 때 직선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 보라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y 꼴 2x라는 직선이 요래 있고 요걸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요거는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 요거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켜서 평행일 때는 직선은 서로 기울기가 같으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같은 평행한 이런 직선 해서 평행이동을 배우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이제는 y절편을 고정하고 기울기를 변화시키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y절편이 만약에 a 값이 1이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되어서 이런 직선이 될 거고 a 값이 0일 때 x축과 평행한 직선 a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y절편이 고정되고 기울기가 변하면 직선이 이와 같이 회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평행이동뿐만 아니라 회전이동까지 배워야 됩니다. 기울기가 여기로 갈수록 커지고 기울기는 이쪽 갈수록 작아지고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평행이동, 고등학교에서는 평행이동 플러스 회전이동 이 회전이동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니까 회전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중학교에서는 기울기가 2고 마이너스 1,1을 지르는 직선을 방정식을 구하라 하면은 모든 학생들이 y는 ax 플러스 b니까 2x 플러스 b 마이너스 1,1을 지르니까 대입하면 1 이퀄 마이너스 2 플러스 b 그래서 b는 3 해서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이제 구하.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직선 들어가면은 전과 좌표에서 직선 방정식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가 하면은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전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직선의 하나 주어지고 한 점 x1, y1이 여기 있을 거고 그 다음 요지를 지나는 직선의 임의의 한 점을 x, y라고 했을 때 자, 기울기 공식은 x-x1분의 y-y1 이퀄 m 해서
y는 정리하면은 m.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이제는 요 기울기가 2고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요 공식을 쓰면은 다음과 같이 y는 2 해서 2x 플러스 3으로 바로 정리할 수 있다. 근데 이 공식은 또 왜 필요한가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면은 곡선상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때 요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f'A고 곡선상의 점 A, F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면 y는 f'A x-a 플러스 fa 이렇게 가야 계산이 빠르지. 기울기가 f'A, f'A x 플러스 b 그 점이 또 A, fa를 지난다 대입하고 늦어서 안 되죠. 그리고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 즉 x1, y1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이런 얘기죠. 그럼 기울기가 만약에 2분의 1이다 하면 이런 직선이 돼요. 기울기가 0이다 하면 이런 직선이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하면은 이런 직선이 돼요. 즉, 이 표현은 x1, y1을 지나면서 회전하는 직선의 일반적인 표현이구나. 그래서 이 표현을 보는 순간 내가 계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x1, y1을 지나고 회전하는 직선으로서 해석을 해서 그림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빠른 시간에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공통수학 2에 나오는 점과 좌표에서 나오는 직선에 관한 문제죠. 자, 두 개의 직선이 1, 4분면에서 만나도록 m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문제.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고정된 직선 x절편, y절편이 2.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그죠? 따라서 m x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1을 중심으로 요점을 중심으로 m의 값을 따서 뱅뱅뱅뱅 돌면서 어디에서 만나라? 1, 4분면에서 만나라. 그래서 이런 걸 하나 꺼보면 자, 그럴 때 이제는 회전을 하면서 1, 4분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4분면의 경계는 x축, y축 즉 x절편, y절편이 기준이 돼. 그래서 요런 직선이 돼. 요런 직선이 돼.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은 요점이 반드시 어디에 생긴다? 1, 4분면에 생긴다. 그럼 기울기 m은 마이너스 1,1 요게 2,0 3 갈 때 1 내려오니까 m이 마이너스 3분의 1 요거는 마이너스 1,1 0,2 1 갈 때 1을 놓으니까 m이 1 이렇게 해서 정점을 중심으로 회전이동하는 곡선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히려 두 개를 연립해서 계산을 해서 x좌표, y좌표 구하고 그게 0보다 크다 이렇게 풀면 분수부등식을 배우지 않는데 문제 해결이 되게 난감하게 되지. 그래서 반드시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려 판단하고 그래프 속 문제를 해결하면 간단하게 처리되는 거지. 그래서 m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고등학교에서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물론 중학교 될 때 평행이다, 일치한다, 만나다는 배웠는데 고등학교에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죠. 수직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원주상의 한 점 A에서 X축이 내린 수선이 발을 비례했을 때 삼각형 OAB에 대해서 A의 좌표가 A, B. 삼각형, 직각삼각형 OAB를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90도 이전하면 물론 일로 갈 수도 있고 이쪽 갈 수도 있는 게 이쪽으로 내가 돌았다고 시계만을 반대 방향으로 돌았을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으니까 요 길이는 A, Y 좌표는 A. 그 다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으니까 요 길이는 B, 요 길이도 B인데 좌표는 마이너스 B. 자, 그럼 이제는 요각이 몇 도? 90도. 그래서 요 직선 OA하고 요 직선 OC가 서로 수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어떤 사실을 할 수 있습니까? OA의 기울기는 A분의 B, O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 곱이 마이너스 1. 따라서 두 개의 직선 기울기가 하나는 M1, 하나는 M2일 때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 그래서 중학교에서 배웠던 1차 함수 직선에 관해서 우리가 추가로 더 배워야 될 내용이 회전이동,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중학교식으로 기울기 y절표를 해서는 나중에 미적할 때 이 공식을 쓰기가 상당히 힘든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이 형태로 외워야 이 형태는 x1, y1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직선,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직관계가 나왔을 때는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1차 함수에서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삼각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각비는 중3 과정에서도 2학기 맨 뒷부분에 나오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끝나는 3학년 끝나는 시점에서 배우다 보니까 그냥 선행한다고 훌쩍 뛰어넘는 경우, 간단히 정리하고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은데, 삼각비를 자유자재로 활용을 해야 도형과 연결되는 직선 문제란다든지 도형 문제, 또 순수한 도형 문제란다든지 이런 문제를 풀 때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걸 삼각비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요런 모의고사에 시험 출제되었던 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참수 y꼴 ax의 제곱 플러스 bx가 있고, 꼭지점에 x, 꼭지점을 a에서 내가 수선을 내린 그리고 수선의 발을 h 좌표는 3,0. 그 다음에 y축상에 b점 잡고 b점의 좌표가 0,3분의 10. O와 A를 잇는 요 선분에 수선을 했을 때 수선의 발을 H, BH 길이가 2일 때 고물선의 방정식에서 A와 B를 구하라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푸는 해설지를 보면 넓이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놨는데, 여기서 보니까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보이잖아요. OBH하고 OAH, OBH, 그 다음 AOH. 다음 문제. 보는 순간
각 계산이 바로 돼야 되겠죠. 요각을 세트, 요각을 정박이. 그럼 요각도 세트. 왜? 두 개 더하면 90도. 요게 뭐? 정박이.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삼각비를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삼각형 OBAC를 보니까 3분의 10이고 2인데 요걸 2는 3분의 6 이렇게 쓰는 순간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수가 기억나야 되지. 뭐 8대, 10대, 6대, 그 다음 뭐 8, 3대, 4대 5지. 그래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수 기억할 거 뭐 3대, 4대 5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6대 8대 10, 5대 12대 14, 10대 24대 20. 요 네 개는 많이 등장하니까 반드시 외워둬야 돼. 자, 그럼 이제는 요거하고, 그죠? 삼각비하고, 그다음 이 참수의 특성. 이 참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선대칭이지. 축에 관해서 꼭지점을 지나는 요 직선에 관해서 좌우 대칭이라고. 그래서 수선을 내는 발이 3,0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으니까 요 점의 좌표 5,4. 그 다음 이제는 요각에 대한 요 길이가 3이니까 3대 얼마냐? 아까 3대 4대 5. 그럼 요 길이가 4네? 그럼 A점의 좌표는 3,4. 그럼 끝났죠? 자, 포물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때 꼭지점을 이용해서 포물선을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그럼 이거는 y는 a x-3의 제곱과 써서 어디를 통과한다? 6,0을 지난다. 해서 a 값을 찾는 경우 두 번째는 x절편이 0, x절편이 6이니까 y는 절편 방정식으로 a x-6. 그럼 이것도 어디를 정리한다? 3,4를 지난다. 아니면 이 참수의 포물선의 특성은 또 어떤 게 있더라? y꼴 ax의 제곱 bx 플러스 c는 꼭지점에서 l만큼 가면 여기 얼마? al 제곱이 된다. 그럼 여기서 얼마 왔으니까 3할 때 그럼 여기서 여기 내려온 게 얼마? 여기가 9a죠. 9a가 4니까 a는 9분의 4. 그래서 a 값이 뒤집어졌으니까 마이너스 9분의 4 x의 제곱 마이너스 6x. 그래서 a 값을 내가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내가 삼각비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라면 그냥 간단히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간단하게 a와 b를 찾을 수 있다. 그럼 이제는 이 삼각비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점과 좌표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공식. 직선 L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 플러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p x1 y1.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내가 수선을 내렸을 때 ph 길이 구하라. 자, 이제는 이것도 우리가 삼각비로서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봅시다.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전가량분의 y의 전가량으로 정의를 하죠.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x의 전가량 대 y의 전가량.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각비를 만약에 적용을 하면은 요 삼각형을 보면은 pH 길이는 QP의 요가 세타, QP 코사인 세타와 같이. 그럼 세타와 똑같은 각이 어디에 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PQ의 길이 구하고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은 pH 값은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죠.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2니까 요소까지 b 가면은 요소까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가면은 a만큼. 그래서 우리가 길이를 이용할 때는 항상 절대값을 쓰니까 절대치 b분의 절대치 a 해서 이런 직각삼각형을 하나 생각을 해주면 되죠. 따라서 QH 길이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G. 계산할 때 절대치 A의 제곱은 뭐와 같다? A 제곱과 같으니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자, 그래서 pH 길이는 어떻게 정리가 된다? 성분 pH는 자, PQ 곱하기 코사인 세타 PQ. 자, 코사인 세타는 그림에서 요 그림에서 QRP에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치 B. 그럼 이제 우리가 PQ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네. 그 거리를 구하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좌표 평면에서는 좌표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Q의 좌표는 X1, 자,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A의 X1 마이너스 2분의 C. 그래서 PQ의 길이를 구하니까 PQ는 자, 절대치 여기서 y좌표 서로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의 x1 마이너스 b분의 c 빼기 y1 절대값이니까 5를 무시해도 되니까 5를 다 바꾸면은 그 다음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된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치 b 해서 정리하면 루트 절대치에 들어가니까 곱해주면은 절대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해서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렇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반드시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골자로 이걸 음함수꼴이라는데 음함수꼴로 두고 반드시 요 형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골자로 두고 그다음 직선 밖에 한 점 p x1 y1에 x1을 x좌표에 y1을 y자리에 대입해서 정리해주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완성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도형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니까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 또 공식뿐만 아니라 아까 같이 삼각비를 내가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으면 직선의 기울기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의 이론각을 세타라 했을 때 이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다 하는 걸 이용을 하면은 많은 도형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원C1은 중심이 6,0 반지름이 R인 원. 원C2는 중심이 0,6 반지름이 R인 원. 이제 C3는 C1을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평행이동한 원으로 약속을 하고 C2상의 원 한 점 P 평행이동은 원 C3상의 한 점 Q 라 할 때 P와 Q를 이용한 X1 빼기 X2
y1 빼기 y2. 즉, 두 점 P끼를 있는 직선의 뭐? 기울기.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즉,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3분의 4가 되도록 할 때 원시 시리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또 삼각비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원이 주어졌을 때,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각각의 원주상의 한 점 P와 Q가 있을 때 이 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 보통 모든 최대 최소 문제가 다 그렇듯이 최대 최소는 항상 극단적인 상황,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니까 몇 개의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쭉 이렇게 변화량을 살펴보다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판단해야 되죠. 첫 번째 그러면 PQ를 읽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이어보고 이렇게도 이어보고 쭉쭉 있다 보면은 요게 공통내접선, 요게 공통내접선, 공통내접선, 공통내접선. 두 점을 있는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와 최소는 어디에서 결정이 되더라? 공통내접선에서 결정이 되네. 그러면은 공통내접선의 기울기가 하나는 0, 그 다음에 하나는 3분의 4가 되도록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해서 원C3의 위치를 생각하면 대충 이 정도 이쪽에 와야 되겠네. 기울기가 최대가 양이 됐습니다. 그럼 요 점의 좌표를 A, 0이 됐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요 A 값을 한번 찾아보면 끝이 나겠죠. 자, 그래서 요 원과 요 원의 공통 내접선이 0이다 하는 말은 기울기가 0이라는 말은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돼야 되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요리 연결했을 때 X축과 평행한 공통 내접선.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서로 뭐다? 같다. 왜? 둘 다 반지름이 R인 모양이니까. 해서 요 길이가 얼마? 3이 나오더라. 반지름이 3. 3. 그 다음에 이제는 최대값이 3분의 4라 했으니까 공통 내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3분의 4인 걸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기울기가 얼마나? 3분의 4다. 요 값을 내가 세타라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 3분의 4다. 원과 직선에 관한 문제를 풀 때 접한 다음에 무조건 어디를 연결해야 된다?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접선과 수직입니다. 이거는 자동방으로 나와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동방으로. 그럼 탄젠트 세타가 3분의 3대 요게 세타니까 자, 요 삼각형 또 뭐다? 닮음이네. 그지? 요거에 대해서 3대 4대 5. 그렇게 요게 3대 4대 5. 그래서 요 길이가 오니까 요 점의 좌표가 y좌표가 11y좌표. 그럼 노랭이 직선은 y는 어떻게 됐다? 자, 기울기가 3분의 4에 플러스 y절편이 11. 그럼 어느 점? A, 0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어라? 3이 되어라. 그러면은 요 직선을 반드시 음함수꼴로 고쳐야 되니까 10을 정리하면은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33. 어느 점에서 A, 0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 되어라? 3이다. 공식점에는 루트 절대치. 그래서 A 값이 두 개 나오는데 요 직선의 x절편을 찾으면 x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3.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3보다 작은 걸 찾으면 계산하면 A 값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좌표를 이용해서 도형 문제를 푸는 것을 해석기하학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뤄도 되는데 도형 문제니까 일단은 우리가 도형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삼각비를 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자, 두 개의 원의 크기가 같아.
원바퀴 한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었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을 거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은데 두 개가 합동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 요 길이만 알면은 몇 배 하면? 2배 하면은 바로 나오잖아. 자, y절편이 11이고 요게 y절편이 6에서 3 내려오니까 요게가 3, 요게가 11. 그럼 요 길이가 얼마? 8. 3대 3, 6, A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도형 문제를 풀 때 해석 기하학으로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직선의 기울기 삼각비 적용이 안 될까 해서 도형 문제로 한번 접근도 해보고, 언제든지 투트랙으로 공부를 해줘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도형으로 접근해서 간단하게 처리가 된다. 이건 아니라 마이너게. 그러면 해석기하학적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좌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통일을 해야 되지. 그렇게 요렇게 이제 공부를 하도록.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는 이차함수의 특성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에서 a가 0이 아닐 때 완전 제곱을 하면은 그래서 이차함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울 때 축대칭이다. 그래서 a 값이 양수일 때는 그랬던 모양이 이렇게 되어서 요 축에 관해서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많이 쓰이니까 외워두면 좋고, 아니면은 선행을 많이 해서 우리가 미적분까지 갔다, 미분까지 다 미적분까지 갔다 그러면은 미분에서 0을 놓으면은 여기서 끝값을 가지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요 모양이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요거는 선대칭이고, 그 다음 우리가 3차함수를 배우면은 점대칭을 배우죠. 점대칭을 만족하는 x의 좌표가 x는 2참수니까 이게 2고 3참수는 3이다. 이렇게 오면은 여기에 관해서 3참수는 대칭. 즉, 이 부분을 몇 도? 180도 해전하면은 이 부분이 되죠. 여기에서 점대칭, 요거는 뭐 선대칭. 그래서 요 축의 방정식이 아주 중요하니까 2차 방정식은 2참수는 축의 방정식을 꼭 배우고, 그 다음에 완전 적법을 학생들이 빨리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중상과정을 다시 공부하면서 완전 제곱에 관한 훈련, 인수분해 플러스 완전 제곱, 저 앞에 2차 방정식 쪽에 나오니까 그쪽 부분을 다시 한번 연습을 좀 많이 해주도록. 자, 첫 번째 문제자 축에 관해서 선대칭이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y 꼴 x제곱 물선은 요 꼭지점에서 꼭지점에서 요게 뭐 L만큼 오면은 요 길이가 AL 제곱이 된다는 거. 요걸 이용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어떤 점에 요 점에 뭐 Y 좌표만 찾아라는 그런 문제도 문제를 풀다 보면 나타나는데, 그때 포물선의 방정식 찾아서 완전 제곱에서 Y 절편 찾는 거 아니고 요 공식을 이용하면은, 요 그림을 이용하면은 요 Y 좌표를 길이에서 간단히 찾을 수가 있으니까 연습을 한번 해두도록. 요것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미수가 3개니까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물론 중상 과정에서도 포물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x절편이 알파와 베타일 포물선의 방정식은 y, a 인수 정리에서, 그리고 미수 a를 결정하기 위해서 점이 하나 주어질 거, 요게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꼭지점의 좌표가 n, n이면 y, a,
그래서 뭐 y 절편이든지 x 절편이든지 다른 한 점을 이용해서 a 값을 찾는. 요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ax의 제곱 플러스. 이럴 때는 이제 서로 다른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세 점이 주어졌을 때 보수분의 방정식 구하는 거. 요거는 이제 제일 많이 등장하지는 않고 등장하는 순서는 1번, 2번, 3번 순으로. 그래서 주로 이제 요걸 쓰고 요게 안 될 때 이제 요 방법을 내가 써. 자, 이제는 우리가 요 내용을 조금 더 확장해 보자. 포물선이 요걸 했을 때 그래서 요거는 뭔가 하면은 포물선하고 X축하고의 교점. X축이라는 것은 방정식이 Y꼴 제로하고의 이하이. Y꼴 2 하고 교점에 X좌표가 알파 베타. 그럴 때는 우리가 요거 이용하면 Y는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Y축을 얼마만큼? 이만큼 나서니까 플러스 얼마? 2. 이런 식으로. 물론 여기 마이너스 2 같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이거 말고도 또 이런 것도 있겠네. 포물선하고 직선이 얼마나? 그럼 요 값이 알파, 요 값이 베타. 그럼 인수 정리해서 y는 a 설명을 하자면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mx 플러스 n 연립해서 요 방정식을 풀면은 두 근이 뭐다? 알파와 베타. 그래서 요 식이 해서 이참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어떻게 쓸 수 있다? a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mx 플러스 n. 자, 이제는 요 점과 요 점이 y꼴 mx 플러스 n인데 만약에 요거하고 평행한 직선 mx 플러스 n 다시 그럼 요럴 때 요 교점의 좌표를 x1, x2라 해서 그럴 때는 요 알파와 베타의 합이 x1과 x2의 합과도 같아지죠. 그럼 요걸 쭉 밑에 내리다 보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접하는 값을 내가 감만하면은 여기 x1 플러스 x2는 알파 플러스 베타고 요거는 두 개의 감마다. 요거는 나중에 미적분으로 넘어오면은 롤의 정리, 평균값의 정리에서 다시 배우게 돼. 특히 이차함수를 반쪽으로 이렇게 쪼개서 물론 이제 반쪽으로 안 쪼개도 관계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반을 쪼개면 한쪽은 감수함수고 한쪽은 정감수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역함수를 만들면 뭐가 나온다? 무리함수가 나오지. 그 무리함수에서도 이 공식이 내가 적용된다는 거. 자, 그런 예를 하나 들면은 y 로 루트 x라는 함수가 있다.
그럼 요거 한점 A 4,2 x자리 살라면 y가 2. 요 O에서 A까지 요 곡선 위로 움직이는 한 점을 P라 했을 때 삼각형 OAP 넓이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라. 그러면 P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P 위치는 요 직선을 평행이동을 시키다 보면 이렇게 뭐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접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럼 우리가 포물선을 연장했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포물선상에 요게 2점, 그 다음에 요점, 요 공식에서 이제는 y x의 대칭한 값이니까 요 y 값의 2배가 요 값과 요 y 값의 합이지. 그래서 요게가 2고 요게 0이니까 요 점의 y 좌표는 1이다. y 좌표 1이니까 x 좌표 역시 뭐 1이다. 요점 P의 좌표가 1. 그럴 때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요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를 구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리고 요 길이 구해서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 또 공식이 한 점이 원점, 다른 한 점이 P 1,1, 다른 한 점 A가 4,2일 때 넓이 공식은 S는 2분의 1 이렇게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는 x1, y2, y1, x1 x1, y1, x2, y2 x1, y2 빼기 x2, y1 하면은 4 빼기 2니까 2. 자,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 점의 좌표가 1,2. 이런 공식을 내가 뭐로 넣을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해서 풀어야 돼요. 이렇게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웠던 평행선 이용하면 요 직선을 쭉 연장을 시키자. 그러면 요 삼각형 OAP 넓이는 요 삼각형 요걸 내가 Q를 했을 때 삼각형 OQA의 넓이가 같잖아. 평행선 성질에 의해서. 그럼 이제 요즘에 좌표를 찾으면 되겠네. 자, 요 직선의 기울기를 봐. 2분의 1이니까 요것도 1 내려오면은 얼마 가야 된다? 2 가야 되니까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 자, 그래서 넓이는 S는 2분의 1의 밑변이 1, 높이가 얼마? 2. 해서 넓이는 그래서 아까 요 얘기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내가 포물선을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그 다음에 접선, 세 개의 직선이 평행할 때는 평균값 정리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 기억할까. 이런 조건들을 내가 자유자재로 활용을 해야 1등급을 결정짓는 고난도 문제 3개 내지 4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제가 이 강좌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겨울방학 전에 이 학생을 한 명 상담을 받았는데 자기가 공통 수학 1, 2를 3번을 선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복습하고 해서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과정을 일단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하기로 했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성적이 안 나올까? 이런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연결된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시범 문제 또 심학습에 관한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저도 수학을 한 30년 이상 가르쳤는데 그동안 이렇게 쭉 고1 과정에서 출제되었던 중3하고 연결되는 문제들을 전부 다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해서 액션 앤드 리액션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으니까 이 강좌에 신청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를 믿고 와주시면은
반드시 열과 성을 다해서 1등급, 내신 만점, 모의고사 만점, 수능 만점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